병의 99%는 나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당신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이유, 돈 안 들이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아픈 몸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책 의사의 반란부터 같이 보시죠.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냥 고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대답할 뿐이다. 여기서 고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염증이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싸운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고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는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이 생겼을 때는 통증을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통증은 바로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 염증이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혈류를 늘리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염증이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된다.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어떤 원리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반응을 억제하는 원리다.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는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이다. 또 네 알의 약이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고 재발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게 약을 먹어도 또다시 생기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 돈 안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만성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활 습관부터 차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책 짠맛의 힘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우리는 소금을 통해 염증을 다스릴 수 있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 연구진이 기고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그래서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던 60대 중반 J씨의 사례를 같이 들어보자. 60대 중반 J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다. 온몸에 부기가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다. 밤에 한두 번은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야간요가 있었는데 이때의 요실금 증상, 어지럼증, 손발 저림, 머리 숱이 가늘어지고 수치 없는 것 모두 전형적인 소금 부족 증상이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해왔던 채식 위주의 저염식 식이요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건강을 생각해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음식을 할 때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나물이나 국 등에도 간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반찬은 채식 위주로 먹다 보니 염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 있어서인지 음료수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늘 부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생기는 당뇨다. 혈당 수치를 맞추기보다 뿌리인 신장을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도 신장의 힘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신장의 힘부터 키워놓으면 혈당 조절은 저절로 된다는 것을 이해한 뒤 물과 염분 섭취를 하기로 했다. 억지로 싱겁게 먹다가 입맛에 맞춰 간을 해서 먹으니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어 속이 편해졌다. 식사 외에 하루 2번 정도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었다. 그 후로는 혈당 수치를 잴 때마다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었다. 잡곡으로 기본 영양을 잘하고 있었으며 걷기, 취미활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니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지고 요실금과 어지럼증도 사라졌다. 부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졌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려면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 일단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며 온갖 소화액과 호르몬, 진액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혈액의 원료, 체액의 주성분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이라도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해진다. 아니,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 억지로 넘긴다 해도 소변만 마려울 뿐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없다. 물이 먹히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세계보건기구의 물 권장량은 1.5리터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두고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 1.5리터 기준이면 12.5g, 최소 10g 이상 되어야 염도가 맞는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만 자주 가더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 녹차, 음료 등을 많이 마셔도 이뇨가 심해진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 없어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전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뒤 주최 측은 음수대 공급 간격을 더 늘려 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 200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물 마시고 소변 참기라는 엽기적인 게임에 출전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그 여성은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되는 물을 마셨는데 게임이 끝난 직후 쓰러져 사망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독증, 전하트륨 혈증을 불러온다.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이 뛰도록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한다. 체액 속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 부정맥이 생기는 등 위태로운 순간을 맞게 된다. 정신이 혼미하고 무기력해지더니 근육 경련이나 발작, 마비가 오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평소 당기지 않는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몸에서 소화액이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진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침으로 소금을 녹여 먹으면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다.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소금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란다. 첫째, 몸이 냉한 경우다. 몸이
냉한 사람은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차갑고 단단한 땅에 물을 부으면 겉돌고 스며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짜게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겉돌고 붓는 느낌이 난다. 열이 나지 않으니 땀을 흘리지 않고 목마름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고 소금과 물을 먹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냉기를 빼가면서 소금과 물을 먹어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 매일 배에 곡식 찜질을 하거나 족탕, 반신욕을 하고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다. 처음에는 된장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따뜻한 국물을 먹거나 소금차로 먹는 것이 좋다. 장아찌, 치즈 등 소금 발효식품을 잘 활용한다. 이른 오전부터 소금을 먹거나 차가운 생수에 타서 소금물 형태로 먹으면 몸이 식으면서 부작용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오후 이후 간간하고 먹기 좋은 농도의 소금차를 먹는 것이 좋다. 둘째, 위장이 약한 경우다. 짜게 먹거나 소금을 먹고 나면 앞이마가 띵하고 몸이 축 늘어지며 입에 침이 고이면서 구토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너무 풀려 연동 운동을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여서 몸이 무겁고 만사가 귀찮고 행동도 느려진다. 이때 소금이 들어가면 반발작용이 나타난다. 속이 싸하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쏟아낼 수 있다. 이때는 소금을 먹기 전에 단맛이 나는 꿀이나 설탕, 사탕 등으로 위장을 보호해야 한다. 약해진 위장과 위 경락이 지나가는 무릎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굳은 기운을 풀기 위한 연한 소금의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다. 셋째, 건강염려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경우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어떤 일을 떠올렸을 때 걱정부터 앞선다면 조절력, 생명력이 약해진 상태다. 평소 건강염려증도 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심신이 안정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보니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어깨가 무겁고 손에 이상이 있고 여기저기 저린 증상도 심하다. 이런 경우 소금을 먹으면 손발, 특히 손이 부을 수 있다. 곡식으로는 조, 옥수수, 녹두가 좋고 콩나물, 감자, 우엉, 양상추 등 담백하고 생내나는 것과 떫은 맛 나는 것으로 영양하면 좋다. 어깨 운동, 손 운동으로 심포와 삼초 기운을 강화해주고 걷기로 몸에 열을 만들어주면 물과 소금이 잘 흡수된다. 소금으로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으로 염증 수치를 낮출 순 없을까? 걷기나 등산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운동하기 힘들거나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다. 책 의사의 반란 저자인 신우섭 원장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운동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바로 어느 정도 운동해야 좋은지 묻는 것이다. 그러나 진료실을 찾는 분들은 운동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잘못된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잘못된 식생활을 하다 보니 혈액순환을 시킬 힘도 없어 가까스로 걸어다니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할 수 있을까? 힘이 없으니 힘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라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입맛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헬스장에 가서 등록하고 나면 10중 8구 3, 4일 만에 그만두게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 살을 뺐다고 말한다. 물론 운동을 통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 체중이 늘어난 것이 운동을 안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바로 먹는 습관이 잘못되어 생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면 체중 조절도 되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특히 젊었을 때 운동을 즐겨 했거나 운동선수였던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던가? 운동을 평생업으로 삼고 살았던 운동선수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확률은 적다. 실제로도 직업별 수명을 보면 운동선수들이 그토록 운동을 많이 하고 살았음에도 수명이 짧게 나오는 보고서가 있다. 더욱이 젊은 운동선수들 중에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로 인해 일찍 사망할 수 있다. 얼마 전 병원에 내원한 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같은 질병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마른 체형이었다. 그 대장염 환자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가끔 산악자전거도 즐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육이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체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 마른 몸에서 역시
지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초콜릿과 사탕, 음료수를 틈틈이 섭취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식습관이 근육보다는 체지방을 만들어내면서 장을 망가뜨려 몸의 균형을 깨뜨렸던 것이다. 우리 몸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과격하게 또한 끊임없이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나이가 들면서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경우는 당뇨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써보아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당 수치를 조절하는 일이 어려워 약의 용량이 늘어나고 하루에 한 번 먹던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나중에는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50대에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70대나 80대에도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서 젊었을 때와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쩌다 불시에 다치거나 다른 질병으로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당뇨 환자의 경우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 어쩌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따라서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먹는 것, 즉 입맛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과일 섭취를 줄이는 것도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인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자주 또 많이 먹으려고 한다. 그것도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갈아서 또는 즙을 내어 먹는다.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먹는 과일은 되레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곡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은 몸에 무리가 없지만 과일은 부드럽고 달콤하여 빨리 체내에 흡수되어 그만큼 빨리 혈당을 높였다가 빨리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실례로 대장의 염증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과일을 먹으면 바로 혈변이 나오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장을 가진 사람들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변이 풀리고 묽어지는 것이다. 견과류와 과일 위주로 식사를 했다가 췌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인간에게 과일은 결코 주식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 두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의사의 반란과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에서 가져왔는데요. 요새 주변을 보면 원인 모를 만성염증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구독자 여러분께 만성염증에 대해 말씀드리고 책을 소개하게 된 건 저희 어머니 영향이 큰데요. 어머니께서 몇 주 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셨더라고요. 평소에 항상 피곤해하시고 몸이 부어 있으셨는데 이 증상들의 원인이 만성염증 때문인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나이 들면 안 아픈 구석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정말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생각도 많이 나서 이렇게 만성염증 책을 소개드리게 되었네요. 시간 관계상 책의 내용을 전부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의사의 반란과 짠맛의 힘책 내용들이 저도 직접 읽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종이책으로 구매해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의 99%는 나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당신이 이유 없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이유, 돈 안 들이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아픈 몸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책 의사의 반란부터 같이 보시죠.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냥 고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대답할 뿐이다. 여기서 고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염증이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싸운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고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는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이 생겼을 때는 통증을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통증은 바로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 염증이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혈류를 늘리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염증이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된다.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어떤 원리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반응을 억제하는 원리다.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는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이다. 또 네 알의 약이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고 재발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게 약을 먹어도 또다시 생기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 돈 안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만성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활 습관부터 차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책 짠맛의 힘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우리는 소금을 통해 염증을 다스릴 수 있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 연구진이 기고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그래서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던 60대 중반 J씨의 사례를 같이 들어보자. 60대 중반 J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다. 온몸에 부기가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다. 밤에 한두 번은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야간요가 있었는데 이때의 요실금 증상, 어지럼증, 손발 저림, 머리 숱이 가늘어지고 수치 없는 것 모두 전형적인 소금 부족 증상이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해왔던 채식 위주의 저염식 식이요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건강을 생각해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음식을 할 때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나물이나 국 등에도 간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반찬은 채식 위주로 먹다 보니 염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 있어서인지 음료수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늘 부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생기는 당뇨다. 혈당 수치를 맞추기보다 뿌리인 신장을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도
신장의 힘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신장의 힘부터 키워놓으면 혈당 조절은 저절로 된다는 것을 이해한 뒤 물과 염분 섭취를 하기로 했다. 억지로 싱겁게 먹다가 입맛에 맞춰 간을 해서 먹으니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어 속이 편해졌다. 식사 외에 하루 2번 정도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었다. 그 후로는 혈당 수치를 잴 때마다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었다. 잡곡으로 기본 영양을 잘하고 있었으며 걷기, 취미활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니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지고 요실금과 어지럼증도 사라졌다. 부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졌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려면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 일단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며 온갖 소화액과 호르몬, 진액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혈액의 원료, 체액의 주성분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이라도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해진다. 아니,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 억지로 넘긴다 해도 소변만 마려울 뿐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없다. 물이 먹히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세계보건기구의 물 권장량은 1.5리터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두고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 1.5리터 기준이면 12.5g, 최소 10g 이상 되어야 염도가 맞는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만 자주 가더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 녹차, 음료 등을 많이 마셔도 이뇨가 심해진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 없어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전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뒤 주최 측은 음수대 공급 간격을 더 늘려 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 200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물 마시고 소변 참기라는 엽기적인 게임에 출전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그 여성은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되는 물을 마셨는데 게임이 끝난 직후 쓰러져 사망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독증, 전하트륨 혈증을 불러온다.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이 뛰도록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한다. 체액 속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 부정맥이 생기는 등 위태로운 순간을 맞게 된다. 정신이 혼미하고 무기력해지더니 근육 경련이나 발작, 마비가 오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평소 당기지 않는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몸에서 소화액이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진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침으로 소금을 녹여 먹으면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다.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소금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란다. 첫째, 몸이 냉한 경우다. 몸이 냉한 사람은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차갑고 단단한 땅에 물을 부으면 겉돌고 스며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짜게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겉돌고 붓는 느낌이 난다. 열이 나지 않으니 땀을 흘리지 않고 목마름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고 소금과 물을 먹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냉기를 빼가면서 소금과 물을 먹어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 매일 배에 곡식 찜질을 하거나 족탕, 반신욕을 하고 낮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다. 처음에는 된장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따뜻한 국물을 먹거나 소금차로 먹는 것이 좋다. 장아찌, 치즈 등 소금 발효식품을 잘 활용한다. 이른 오전부터 소금을 먹거나 차가운 생수에 타서 소금물 형태로 먹으면 몸이 식으면서 부작용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오후 이후 간간하고 먹기 좋은 농도의 소금차를 먹는 것이 좋다. 둘째, 위장이 약한 경우다. 짜게 먹거나 소금을 먹고 나면 앞이마가 띵하고 몸이 축 늘어지며 입에 침이 고이면서 구토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너무 풀려 연동 운동을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여서 몸이 무겁고 만사가 귀찮고 행동도 느려진다. 이때 소금이 들어가면 반발 작용이 나타난다. 속이 싸하면서 위로 또는 아래로 쏟아낼 수 있다. 이때는 소금을 먹기 전에 단맛이 나는 꿀이나 설탕, 사탕 등으로 위장을 보호해야 한다. 약해진 위장과 위 경락이 지나가는 무릎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굳은 기운을 풀기 위한 연한 소금의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다. 셋째, 건강염려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경우다.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어떤 일을 떠올렸을 때 걱정부터 앞선다면 조절력, 생명력이 약해진 상태다. 평소 건강염려증도 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심신이 안정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보니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어깨가 무겁고 손에 이상이 있고 여기저기 저린 증상도 심하다. 이런 경우 소금을 먹으면 손발, 특히 손이 부을 수 있다. 곡식으로는 조, 옥수수, 녹두가 좋고 콩나물, 감자, 우엉, 양상추 등 담백하고 생내나는 것과 떫은 맛 나는 것으로 영양하면 좋다. 어깨 운동, 손 운동으로 심포와 삼초 기운을 강화해주고 걷기로 몸에 열을 만들어주면 물과 소금이 잘 흡수된다. 소금으로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으로 염증 수치를 낮출 순 없을까? 걷기나 등산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운동하기 힘들거나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다. 책 의사의 반란 저자인 신우섭 원장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운동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바로 어느 정도 운동해야 좋은지 묻는 것이다. 그러나 진료실을 찾는 분들은 운동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잘못된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잘못된 식생활을 하다 보니 혈액순환을 시킬 힘도 없어 가까스로 걸어다니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할 수 있을까? 힘이 없으니 힘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라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입맛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헬스장에 가서 등록하고 나면 10중 8구 3, 4일 만에 그만두게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 살을 뺐다고 말한다. 물론 운동을 통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 체중이 늘어난 것이 운동을 안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바로 먹는 습관이 잘못되어 생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면 체중 조절도 되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특히 젊었을 때 운동을 즐겨 했거나 운동선수였던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던가? 운동을 평생 업으로 삼고 살았던 운동선수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확률은 적다. 실제로도 직업별 수명을 보면 운동선수들이 그토록 운동을 많이 하고 살았음에도 수명이 짧게 나오는 보고서가 있다. 더욱이 젊은 운동선수들 중에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로 인해 일찍 사망할 수 있다. 얼마 전 병원에 내원한 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같은 질병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마른 체형이었다. 그 대장염 환자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가끔 산악자전거도 즐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육이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체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 마른 몸에서 역시 지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초콜릿과 사탕, 음료수를 틈틈이 섭취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식습관이 근육보다는 체지방을 만들어내면서 장을 망가뜨려 몸의 균형을 깨뜨렸던 것이다. 우리 몸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과격하게 또한 끊임없이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나이가 들면서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경우는 당뇨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써보아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당 수치를 조절하는 일이 어려워 약의 용량이 늘어나고 하루에 한 번 먹던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나중에는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50대에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70대나 80대에도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서
젊었을 때와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쩌다 불시에 다치거나 다른 질병으로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당뇨 환자의 경우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 어쩌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따라서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먹는 것, 즉 입맛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과일 섭취를 줄이는 것도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인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자주 또 많이 먹으려고 한다. 그것도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갈아서 또는 즙을 내어 먹는다.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먹는 과일은 되레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곡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은 몸에 무리가 없지만 과일은 부드럽고 달콤하여 빨리 체내에 흡수되어 그만큼 빨리 혈당을 높였다가 빨리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실례로 대장의 염증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과일을 먹으면 바로 혈변이 나오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장을 가진 사람들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변이 풀리고 묽어지는 것이다. 견과류와 과일 위주로 식사를 했다가 췌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인간에게 과일은 결코 주식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 두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의사의 반란과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에서 가져왔는데요. 요새 주변을 보면 원인 모를 만성염증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구독자 여러분께 만성염증에 대해 말씀드리고 책을 소개하게 된 건 저희 어머니 영향이 큰데요. 어머니께서 몇 주 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셨더라고요. 평소에 항상 피곤해하시고 몸이 부어 있으셨는데 이 증상들의 원인이 만성염증 때문인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나이 들면 안 아픈 구석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정말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생각도 많이 나서 이렇게 만성염증 책을 소개드리게 되었네요. 시간 관계상 책의 내용을 전부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의사의 반란과 짠맛의 힘책 내용들이 저도 직접 읽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종이책으로 구매해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